궁금할 땐 3분이면 오케이. 3분 단어 사전. 안녕하세요. 10시 5분입니다. 2022년 10월 마지막 주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할로윈 축제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수많은 분들이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사고는 없어야겠지만 만약 사고를 마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3분 단어 사전을 제작했습니다. CPR, 카디오, 심장과 펄모너리, 폐를 리서스테이션, 소생시키는 말 그대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하지만 명칭과는 달리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폐와 심장의 기능을 다시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환자의 심장을 시술자가 대신 움직이게 해 뇌에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뇌사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CPR은 치료법이 아닌 처치법입니다. 적절한 치료는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장의 역할을 시술자가 대신해줘서 죽음을 지연시켜주는 처치법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손상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에 빠지거나 질식, 부정맥 등으로 몸에 쇼크가 와서 심장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몸 전체에 혈액이 전달해주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장이 정지돼 혈액순환이 되지 않은 채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면 뇌 이외 다른 우리 몸의 장기들도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사람의 손상된 장기는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지만 뇌는 현대의학에서는 치료나 재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뇌 손상, 즉 뇌사를 방지하는 것이 응급조치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심폐소생술은 움직이지 못하는 심장을 외부에서 강하게 압박해 심장에 펌프질을 해줌으로써 혈액을 우리 몸에 계속 순환시킵니다.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심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심장에는 판막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눌러도 정상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자, 그렇다면 심폐소생술, CPR에서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4분 골든타임.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심장이 멈춘 후 4분이 지나면 뇌는 손상됩니다. 뇌는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보다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또 한 번 손상된 뇌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사는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러므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급 상황 발생 직후부터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4분 이내 이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잡고 4분이라는 시간 안에 CPR을 해야만 합니다. 구급차가 와도 멈추면 안 된다. 응급 현장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구급차가 도착하면 CPR을 멈추는 겁니다. 보통 119에 연락을 하고 CPR을 하게 되는데 구급차가 도착하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혹은 구급요원이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CPR을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CPR은 도착한 구급요원이나 전문 의료인에게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돼야 합니다. CPR 도중이라고 할지라도 단 10초 이상만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즉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 보통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CPR을 시행할 때 왼쪽 가슴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심장은 정중앙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가슴을 누를 경우 압박이 잘 전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의 중앙, 즉 양쪽 가슴의 중간 지점을 압박해야 합니다. 만약 위치를 잘 모르겠다면 환자의 양 젖꼭지의 중간 지점을 압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하고 빠르게. 영화나 드라마 속 CPR 장면은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위치나 잘못된 강도, 잘못된 속도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CPR은 환자의 가슴이 5에서 6cm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도록 강하게 그리고 1초에 2번씩 누른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수행해야 합니다. CPR은 가슴뼈로 보호되고 있는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CPR을 실시하는 사람은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각오로 모든 체중을 실어서 강하고 빠르게 행해야 합니다. 설사 CPR 도중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부러진 뼈는 차후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한 번 망가진 뇌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호흡은 넘어가도 된다. 미국 심장학회의 최신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오직 가슴 압박만 쉬지 않고 분당 100에서 120회씩 계속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부터는 개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인공호흡은 생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호흡보다 혈액순환이 훨씬 더 중요한 데다가 가슴을 압박함으로써 약간의 호흡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을 잃은 환자의 기도에 이물질이 껴있을 경우 인공호흡을 잘못하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CPR 실습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무조건 2명 이상. CPR은 굉장히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시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이유 중에 시술자가 지쳐 나가떨어진 경우가 있는 것이 농담이 아닙니다. 강하고 빠르게 가슴을 압박해야 하고 전문 구급 인력에게 환자를 넘겨주기 전까지 몇십 분이고 같은 행동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건장한 성인이라도 엄청난 체력과 지구력을 요하는 응급처치가 바로 CPR, 심폐소생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2명 이상이 2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CPR을 해야 합니다.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CPR은 멈춘 심장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전까지 시술자가 환자의 심장 역할을 대신해 죽음을 지연시켜주는 처치법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이상 없어야겠지만 위급 상황에서 타인의 멈춘 심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CPR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3분 단어사전 오늘은 CPR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CPR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할 땐 3분이면 오케이. 3분 단어사전.